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양주시의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리감독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보조금은 엄한 대로 새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골프 수요가 국내로 몰리고 있는데요. 골프장들이 특수를 누리면서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포천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과 발표가 이번 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최종 결과는 27일이나 늦어도 28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이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양주시의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양주시가 로컬푸드 매장 건립을 시작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들 투성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2호점 운영법인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매장 운영법인으로 선정되기 닷새 전에야 설립됐습니다. 양주시는 이 법인에 3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자본금 100만 원짜리에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쏟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양주시는 2호점 운영법인 선정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보조금만 지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2호점을 하려고 하는 그 법인에서 경기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미리 했다는 말씀을 좀.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양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은 시행 주체가 시장 군수이며 따라서 사업 대상자 선정 주체도 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라고 했습니다. 양주시가 2호점 운영 법인을 선정했다는 말인데 시는 법인 선정 과정에 공모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당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 간단한 해명만으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 선정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미숙이라는 게 직원이 몰랐으면 그 후에 팀장도 알았을 테고 과장도 알았을 테고 또 센터장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행정 절차상 규정상 뭐가 맞지 않으면 결정의 과정에서 걸러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는 법인 두 곳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단체로 선정된 후 대표이사를 변경했고 임원진들도 자기 가족들끼리로 구성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신고가 된 내역서가 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 네,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은 없고요. 예. 예,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때 처분하셨어요 그러면? 심지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달라는 대로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잘못한 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로컬푸드 매장을 폐점시키고 잠적한 김 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애초부터 보조금을 따낼 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과 발표가 이번 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2차 심사는 지자체별로 2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27일이나 늦어도 28일에는 발표될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유치에 나섰으며 양주시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포천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연천군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유치에 나섰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골프 수요가 국내에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특수를 누리면서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포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임종훈 포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세상 사는 것처럼 골프장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있지만 유독 골프장은 해외 골프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 유례없는 골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 포천시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고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내 골프장 수요가 부킹 대란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를 누리면서도 그린피, 카트 사용료, 캐디피까지 줄줄이 인상하고 심지어 단체팀 이용 조건에 클럽하우스 내 식사까지 강요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은 골프장 주변 식당가의 매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클럽하우스 식사 강요 같은 경우는 골프장 인근 상인들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몇몇 골프장 입구에 지역 주민 무시하는 골프장은 각성하라, 골프장은 지역 상권 보호하라, 갑질 경영 중단하라, 지역 상권 다 죽이는 포천시 골프장의 강제 식사 조항을 없애라는 그 현수막이 질비하게 내걸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클럽하우스 내 식당 영업 금지, 지역민 골프장 이용 혜택 확대, 골프장 수익 주민환원 대책 논의 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 말고도 골프장 내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공사 현장 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일반 식당인 경우 같은 일행이어도 5인 이상은 받아주지 않는데 골프장은 클럽하우스에서 단체를 모두 한 방에서 10수명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팀의 특성상 모두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데도 이를 제재하는 직원들도 없고 단속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 식당에서 지키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골프장에서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골프장 공사는 대규모 공사이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지난 여름 강우로 인한 토사가 마을 하천과 저수지와 농경지로 유입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하고 환경 파괴 및 주민 안전 위험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기초 공사인 발파 작업을 하면서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없고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천시는 인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골프장들의 좀 입장이 궁금합니다. 사실 기업의 영업 행위에 대해 관청의 적극 개입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대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포천 지역 내 골프장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골프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골프장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방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해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과 서울, 부산 등 전국 61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1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북아의 평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범식에선 참여 선언과 함께 가면 더 가까운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쇼가 진행됐고 협의회 출범의 의의를 밝히고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그전에 우리가 축적된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한반도 내에 지방 정부들이 함께 해나간다면 평화 정착될 수 있고 그 힘이 이제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총회와 환경과 농업,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과 남북협력 관련 조사와 연구, 분석, 교육 등을 진행하고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게 됩니다. 또한 남북협력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협력을 위한 공동대응과 홍보, 그리고 남북협력 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입니다.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19년 대비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이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경기도 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축사 설립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축산 환경 개선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축사 악취 민원이 2018년 1,496건, 2019년에는 2,29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남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과 설치 작업을 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이나 증축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 임시 배치와 신도시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동식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 안정성과 성능 등을 수시로 점검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양고등학교가 경기도 내에선 최초로 첫 번째로 이 모듈형 교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듈형 교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설초등학교에다 어떤 모듈형을 지으면 좋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전통시장에서 화재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발생 시 건물과 집기 피해에 대해 3,50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배상 책임을 지원합니다. 또 태풍과 홍수 등 풍수해 발생 시 시설 집기와 판매 상품을 3천만 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화재공제와 보험은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하게 됩니다. 혹시 세금 먹는 하마 물티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티슈가 세금을 먹는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변기에 버려지는 물티슈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금 수십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티슈가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녹지 않고 하수관을 굉장히 자주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수관 뚫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비용도 굉장히 큰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변기에 버리는 물티슈, 결국 세금을 변기에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티슈는 변기가 아니라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